북한 당국이 최근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공개 행보 시에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김정은이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국정원에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뭐 약물 얘기도 나고요. 김정은 위원장 무슨 여러 가지 질환이 많다. 이게 어제 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를 통해서 보고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브리핑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뒤에. 이런 내용도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 김정은 위원장 이 세 시점의 모습인데요. 눈 밑에 보세요. 다크서클. 확실히 보이네요. 다크서클이. 이게 2021년 3월부터 쭉 시간수인데 최근에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어서 뭐 졸피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피부 질환도 꽤 있고 그다음에 니코틴, 뭐 알코올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게 영국 언론 보도인데요. 김정은 술을 많이 마신 후에 우는 등 외로움에 시달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건강염려, 체제 유지, 압박까지 겪는 중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아마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 글쎄요. 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면장애, 피부질환 등등의 질환들이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굉장히 뭐 좀 힘들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체제 유지에 대한 압박 때문일까? 이거 어떻게 좀 상식선에서 보시면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정치 심리학자들요. 예. 이런 데 책이나 그 논문을 보니까 독재자의 특징으로요. 예. 독재자, 자아도취, 오. 그다음에 공포 불안, 예. 그리고 이제 편집증, 피해망상 이런 걸 이렇게 주로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예. 아마 이제 그 3대 세습 유례가 없잖아요. 예. 여기 그 자아도취도 있겠지만 공포 불안, 그다음에 편집증이나 피해망상. 지금 이게 북한을 보면요. 작년에 아사자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살률이 원래 높아요. 우리나라하고도 높지만 40% 이상이 증가했고요. 예. 그다음에 강력 범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 뭐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다 이 뜻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 통제가 상당히 뭐 뚝이 무너지듯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체제가 붕괴될지 예. 3대 세습이 요즘 어렵습니다. 중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불안감이나 공포 스트레스가 많고 예. 그럼 여기 이걸 어떻게 풀어요? 풀려면 이게 결국 술, 담배 해야 되고 또 이게 술, 담배 하다 보면 또 이게 건강이 악순환 되는 당연히 거죠. 안 좋겠죠. 이게 완전히 건강에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뭐 저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막 나가면 뭐 내려온 다크서클에 뭐 수면장애, 피부염 그리고요 무슨 이 아까 보면 뭐 술 먹고 울다 그런데 자막에 무슨 중년의 위기. 근데 지금 우리 나이로 아주 만 나이가 좀 39인데 중년은 아닌 거 아닙니까? 39이면요. 뭐 이렇게까지 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앞서서 유상범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상세한 브리핑을 해서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물론 국정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의원께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지까지 국정원의 행태 중에 아주 나쁜 행태가 하나가 있어요. 북한과 관련된 말초신경적인 아주 자극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툭툭 던져주기 위해서 던져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말은 국정원이 자극적인 내용을 정보를 주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보고받은 내용에서 그걸 받아 적어서 브리핑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윤기찬 이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근데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우리 국민들께 공개가 되고 알려주면 안 되는 건가요?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글쎄 저는 자극적이다. 이게 이제 우리 정치권 내에서 예. 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그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적 뭐 공고함 이런 것들은 예. 사실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윤건영 의원이 뭐 체중 140kg 아마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국정원에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저렇게 얘기를 예. 한 이유는 저것이 정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140kg다 그러면 사실은 돌변 어떤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건강상의 문제로 볼 수 그렇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김정은 예. 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예. 작년만 해도 우리 그 미사일 등을 약 한 40발, 60발 쐈단 말이에요. 아,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체제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국정원이 무슨 이 정보 가치가 없어서 저렇게 했겠습니까? 예. 다 이유가 있어서 보고를 한 것이고 그 보고에 대한 정보 판단을 저는 윤건영 의원이 잘못했다. 아니면 윤건영 의원이 지난 정부 시절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정치인 중에 하나다. 공무원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이유 여사 돌아가셨을 때도 좁은 조전을 김여정 부부장한테 받아온 사람이에요. 아. 상당히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이면 저 같으면 이런 국정원의 보고에 예. 이런 점이 빠졌다라든가 이런 점은 오판했다라든가 이런 정보 가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정도의 행위를 하셔야지 예. 저것이 마치 자극적인 정보를 왜 저렇게 해서 하느냐. 글쎄요. 저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브리핑하고 알려지냐 이거에 대한 비판에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약간 반론을 하신 셈이 됐어요. 뭐 시각 차이가 좀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런 가운데요. 어제 사실은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상태, 건강 문제 이것뿐만은 아니거든요. 북한 사회 그리고 북한의 어떤 경제 사정과 관련된 얘기도 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5월 춘군기에 다시 식량 사정이 악화돼서 현재 곡물 가격은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급증을 했고 물자 타치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의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식량 구입 전투라는 게 벌어졌고 그 이유는 개성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전량세대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김여정이가 2번씩이나 개성시에 와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사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 자살률이 지난해 평균에 비해서 40%가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도둑질도 많이 늘어나고 강력범죄가 많이 늘어나면서 북한 당국이 많이 골치를 앓고 있다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식량 절대 양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명의 얘기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뭔가 좀 심각하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상황, 어떤 뭐 정보나 숫자들이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정원이 북한에서 지금 사회 경제 상황이 무엇인지 뭐 3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아사자가 등장. 그러니까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 장마당 곡물가 좀 되겠죠, 이게 아무래도요. 그리고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위해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사 이런 거하고요. 그리고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가 조직화하고 있다. 뭔가 좀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다음 화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강화도 앞바다에서 북한 남성 추정 시신이 발견됐는데 뭐 차림새는 뭐 반바지 차림에 뭐 스티로폴. 그런데요. 다리에 수천 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필로폰이. 이걸 차고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
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뭐 과거 이제 정보위도 맡아서 이런 보고도 자주 받으셨을 텐데 지금 북한 사회, 경제 뭐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고난의 행군 시절을 방불케 하는 그때보다 더 사정이 나쁘다 그러는 관측이 있습니다. 대개 북한이 1년 동안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쌀은 물론이고 모든 식량을 하여튼 식량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다 팍팍 긁어 모아서 500만 톤이 조금 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식량을 1년을 유지하고 하여튼 보릿고개까지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북한 주민들이 다 먹으려면 그 정도가 있어야 그건 된다. 뭐 쌀은 물론이고 뭐 하여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뭐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연구자들 얘기는 100만 톤 정도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아래는 아니다는 게 부족한 게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원래 필요량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아니 100만 톤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100만 톤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20만 톤 정도가 70%에서 80%밖에는 공급을 하지 못하는 거고 특히 평양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가 개성, 신의주 뭐 이런 건데 아까 그 개성 얘기를 고영환 씨가 하잖아요. 개성에서 아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평양은 특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사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고요. 개성하고 신의주, 함흥 이런 데는 특별 관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개성에서 아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100만 톤 이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 그러면은 금방 얘기했던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자살자랄지 뭐 범죄랄지 강력범죄랄지 조직범죄랄지 뭐 이런 것들은 대개 다 이게 먹는 거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고난의 행군을 90년대 초에 한 30년 전에 겪은 건데 지금 세대가 한번 흘러간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에서 중요한 위기가 온 거고요. 지금 김정은이 된 지가 정권을 장악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11년이 조금 넘어가니까 이 20년의 텀에 지금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 부국을 만들겠다,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그랬는데 이 10년의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경제 상황, 사회 상황 이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국정원 보고 내용대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수면장애, 다크서클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추정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이 쏜 이 위성 발사 이거 실패했죠. 이와 관련해서 그건 전망을 조금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6월 11일 조금 지나서라도 할 것 같고 잘못하면은 또 실패하면 아마 몇 사람 간다고 봐야죠. 죽기 살기로 덤벼야 돼요. 빠르면 6월 10일 안에 아니면 조금 지나서 안 그러면 불호령 큰일 난다. 그럼 뭐 몇 사람 그야말로 아우지 당망으로 간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2차 발사에 사활을 걸 것이다.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뭐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나온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이에요. 이겁니다. 이 위성 발사 사진. 이거 발사체죠? 여기 위에 위성 실려 있고요. 어제는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어요. 바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오늘은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사진을 공개합니다. 발사 장면. 이거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이러면서 위에 올라가서 이게 잘못됐거든요. 터졌거든요, 이게. 이거 궁금해지는 게 신경미 전 의원님? 아니 이런 걸 스스로 공개하는 거 이례적 아닙니까? 그동안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이렇게 빨리는 안 합니다. 되게 며칠 상관에는 인정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가 뭔가 지금 다른 기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사진도 공개됐는데. 이거. 특히 또 핸드폰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요? 네, 북한 주민들 핸드폰 숫자를 계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측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특히 뉴스를 통제하는 것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얘기 안 한다고 모를 일이 아니다. 네, 이미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국경 지역을 통해서 뭐 금방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속도를 감당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좀 보면요. 뭐 이제 공개한 건 공개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군 당국이 서해 바다에서 지금 건져 올리려고 하는 거죠. 어제 잠깐 윗부분만 건져하다 다시 뭐 빠졌다 그러는데 그게 한 15m쯤 되는데 여기 보면 2단 로켓이라거든요. 중간쯤. 그럼 이 가운데 부분 긴 거 한 15m 되는데 아마 이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아무튼 북한 알다가도 모릅니다. 이런 거 과거에는 얘기 안 하거든요. 실패한 걸 더구나. 근데 뭐 자랑은 아닐 텐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진 이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죠. 뭔 입장을 냈어요, 오늘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 꺼내면서 남들이 다 하는 위성 발사,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논리는 권리 침해하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들이 다 하는 건 우리도 여기 들어가죠. 우리도 얼마 전에 쐈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일본 등 다 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신들은 다 하면서 왜 우리만 못하게 하나? 뭐 이렇게 또 약간 불만. 그리고 날강도적 아니냐? 이렇게까지 굉장히 비판을 내놨어요. 윤경호 소장님. 이른바 이게 북한이 늘 말하는 이중 기준 적용하지 말라 이건데 근데 북한하고요. 우리하고 미국이 지금 같은 처지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주권 국가로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냐 이런 얘기 할 법하죠. 아까 그 발사 사진 예.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은 아마 그냥 보고 알 것 같은데 저거 동창리 아니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했다. 그렇죠. 우리도 나로도의 우주기지에서 쏘는 건 다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북한이 지금 예고 기간을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고까지 했어요. 국제항공기구에 그렇게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와 다 연관되는 걸로 지금 이건 순전히 이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비군사적인 용도의 위성이다. 그걸 달아서 쏘는 거다라고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미사일 아닙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군사적인 겁니까? 목적의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일부러 보여주려고 저런 투명성에 가까운 저런 얘기, 그다음에 저런 사진 공개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나 북한은 미안한 얘기지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미 지금 제재 족쇄가 채워져 있잖아요. 유엔 자체에서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에 핵실험하고 그 이후에 미사일 발사하면서 계속 하지 마라 했지만 어차피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거기에 무기가 장착됐느냐 아니면 위성이 장착됐느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다만 위성도 관측용이냐 정찰용이냐 이 표현에 따라서 어떤 건 뭐 기후 또는 뭐 재난 이런 관측, 지도 제작 이런 거에 쓰임새가 있다지만 어떤 거는 군사적인 용도 아니냐 종이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잣 대 자기들이 말하는 이거를 아니다 우리도 비군사적인 용도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을 즉각 공개하는 거 아닐까. 아까 정세현 전 장관이 6월 11일 이전에 다시 시도할 거다라고 한 얘기도 그때까지 예고했던 그 기간 내라는 건데 저는 아까 북한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국정원이 지금 얘기한 거 그걸 우리 의원들이 국민에게 알린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평소에 저는 쭉 이루어졌다면 아까 윤건영 의원이 스스로 누워 침 뱉는 것 같은 저런 얘기 아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김정일이라는 지도자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저런 건강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저 체제가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체제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느닷없이 내놓은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로 북한이 이렇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체제에 과연 지금 정찰 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위성 쏠 때냐, 미사일 쏠 때냐, 이제 그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논리 전개가 된 거 아니냐? 논리 전개여야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느닷없이 지금 정보위 위원들을 모아놓고 북한 체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끝내버린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조금 계산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마무리까지 좀 해주고 해석까지 해준다면 국민들이 조금 더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기찬 부위원장.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주장하는 그 이중 기준 적용하지 말라.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통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기찬 부위원장. 어쨌든 그거는 좀 유엔에서 결의를 한 거잖아요. 예. 제재 결의를 할 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한 어떤 예. 발사체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변명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먹힐 리는 없죠. 이미 그건 이제 그 당시 러시아나 중국도 다 같이 했던 제재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자기 국민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핵하고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다가 예. 경제는 이미 실패를 했잖아요. 예. 달성을 못했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거의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예. 이것마저 실패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큰 타격을 입는 거라서 예.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암묵적인 뭔가 국민께 홍보 문제를 저런 화면이나 말에 다 포함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북한 문제 그렇지만요. 뭐 북한 당국에서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해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뭐 사진 정도 공개했지만 뭐 딱히 왜 이런 거 설명 안 하니까 그냥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그와 관련된 국정원의 국회 보고가 있어서 오늘 뭐 이슈 뉴스로 많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